142페이지의 질문이요. 없니? 자, 746번 쪼매랗게 세모 펼치시고, 요게 고등부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오고 중학교 때도 나오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긴 하는데 어쨌든 가장 빠른 기본풀이 알려드리게 되면 요 120도라는 각을 몇 등분을 한 다음에 몇 등분을 한대? 2등분을 한대. 그럼 2등분을 했을 때 각각의 각의 크기가 몇 도 나오니? 그렇지. 이게 포인트야. 문제에서 풀이하시는 게. 다시 각 2등분을 했더니 몇 도 나왔어? 60도 나왔지. 그럼 이건 특수각이야 아니야? 표현 이해갔어? 그래서 특수각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셔야 될 건 30도, 45도, 60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각변환도 할 수 있으니까 다시 뭐도 할 수 있으니까 각변환 할 수 있으니까 90도 넘어가는 각도 특수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0도, 135도, 150도 여기까지. 더 넘어가도 되긴 하지만 대부분 거기에는 삼각형 범위 벗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도형상에서 볼 수 있는 건 그놈까지. 다시 한 번 더. 120도와 그 다음 또 몇 도? 135도 그 다음 몇 도? 150도. 표현 이해갔지요? 거기까지는 같이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누구 길이 구하라 그랬냐면 선분 AD 길이 구하래. 그래서 선분 AD의 길이를 X라고 놓게 된다면 이때 요 삼각형 ABC라는 놈의 식기의 넓이는 얘는 삼각형 ABD와 삼각형 누구의 넓이를 ACD를 더하는 거랑 똑같고요. 됐니? 그래서 얘 표현하게 된다면 연호식기는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120도 연호식기는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도 다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도 요렇게 표현이 된다가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인 120도는 각변환하게 된다면 얘는 사인 180도 즉 파이 마이너스 60도랑 똑같으니까 얘가 사인 몇 도로? 60도로 변환이 돼서 2분의 1 60도 2분의 1 사인 60 2분의 1 사인 60 지워지고 그냥 바로 마무리하라는 거야. 됐니? 뭐 B를 써도 상관없고 어떤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저 계산에서 제일 계산이 편한 건 저렇게 넓이로 가시는 게 제일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저렇게 안 푸신 분들은 방법 좀 더 바꿔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146페이지 질문이요. 51번 하고요. 또 자, 세변의 길이가 x57인 무슨 삼각형? 예각삼각형.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요놈의 식기의 넓이가 얼마가 되도록? 6루트 6이 되도록 하는 누구의 값을 구하시오? x값을 구하시오. 표현 이해갔어? 그러면 어쨌든 얘가 예각삼각형이 된다는 문제에서 전제 조건 줬고 그 다음 이 삼각형이 누구 알려줬어? 넓이 알려줬지. 그럼 이 삼각형을 표현해 보게 된다면 어쨌든 가장 기본은 무조건 뭐하고 들어가라고? 그림 그리시라고. 그럼 751번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한 변의 길이는 x에서 몰라? 또 다른 한 변의 길이는 얼마 나와 있냐면 5 들어가 있고 7 들어가 있어. 됐니? 그림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때 이 삼각형에 누가 알려줬어? 넓이 알려줬잖아. 넓이란 놈의 식기가 뭐가 되냐면 6루트 6. 그럼 넓이를 써먹어야 되는데 삼각형 넓이는 밑변 높이하고 또 뭐 있다 그랬니? 밑변 높이 그 다음?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밑변과 높이 그 다음에 또 변변 끼인각. 다시 삼각형 넓이는 가장 기본은 뭐하고 뭐? 밑변 높이 그 다음 변변 끼인각.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넓이 줬으면 그 넓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게 다시 변변 끼인각 그 다음 밑변 높이. 이건 고3 때까지 갖고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됐니? 이번 내신 시험에서는 뭐까지 가질 수도 있다고? 라지아라고 소문자 ABC 4R분의 ABC
됐냐 안 됐냐? 다음 2R 제곱 라지 R과 그 다음에 뭐 사인 A, 사인 B, 사인 C. 됐어 안 됐어? 그럼 나머지 공식들을 쓰려면 무슨 R이 나와야 돼? 라지 R이 어쨌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라지 R은 현재 찾아 못 찾아? 못 찾아. 그럼 삼각형 넓이 쓰려면 뭐 있어야 돼? 그렇지, 변변끼인가? 라지 R 못 써먹잖아. 넓이 구해야 되는데. 됐냐 안 됐냐? 다시 뭐 써야 돼? 변변 끼인 각 써야 되지. 그러면 이때 변변 끼인 각을 어떤 놈을 써야 되겠니? 1번, 2번, 3번. 그렇지, 당연히 3번 써야지. 그럼 요 각을 예를 들어서 이제 모르니까 A, B, C라고 잡는다면 6루트 6이라는 놈의 식기는 2분의 1 곱하기 다음 5 곱하기 7 곱하기 다음 사인 얼마? A라고 표현이 될 거야. 그럼 요 놈의 식기에서 5, 7, 뭐야? 약분이 하나도 안 되네? 5, 7? 진짜 약분이 안 돼? 계산 더럽게 만들어놨네. 그럼 요 놈의 식기는 약분 진짜 하나도 안 되니까 사인 A라는 놈의 식기는 35분의 얼마? 6루트 6. 됐냐 안 됐냐? 그럼 사인 A가 35분의 얼마로 35분의 6루트 6이 아니라 12루트 6 쏘리. 그럼 요 놈의 식기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는 거냐면 각 A가 무슨 각이라 그랬으니까 게임가. 다시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 얘가 삼각형. 그러니까 각 A가 무슨 각? 얘가 예각이기 때문에 몇 도하고 몇 도 사이에? 0도하고 90도 사이에. 표현됐어 안 됐어? 그럼 그놈의 식기에서 X 찾으라 그랬기 때문에 누구 찾을 수 있어? 코사인 A 유도할 수 있죠? 코사인 A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 되니까? 그렇지, 개이용 무조건 하셔야지. 됐냐 안 됐냐? 그럼 그놈의 식기는 어쨌든 35분의 피타고라스 쓰게 된다면 35의 전체 제곱에서 12루트 6의 전체 제곱을 빼는 거랑 똑같을 겁니다. 됐어 안 됐어? 걷다 뭐 씌워야 돼? 정확하게는 루트 씌워야 되겠지. 맞아 틀려? 거기에 뭐가 붙어야 되고 뿔, 마 붙어야 되잖아. 표현 이해갔니? 그럼 뿔마 붙어야 되는데 이때 보니까 코사인 A에서 A가 무슨 각이기 때문에 예각이니까 코사인 A는 그럼 양수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돼? 양수 나와야 돼. 그래서 얘를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코사인 A라는 건 어쨌든 35 만드시고 다음 여기에다가 이거 제곱해서 그냥 빼면 힘드니까 어우 얘 숫자 진짜 지랄 맞는구나. 와, 왜 이걸 이렇게 냈을까? 그지 같네요. 원래 이게 대부분 약분하듯 최대한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3월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럼 뭐 계산하셔야지. 5, 7에서 이게 없어. 공약수가 있어야 뭘 빼내든가 하지. 그래서 35의 제곱에서 빼기 12의 제곱 곱하기 6 이걸 빼셔야 됩니다. 그럼 요 놈의 식기는 144 곱하기 얼마 되고 6 나오고 35의 제곱은 35 곱하기 35 계산해라. 그래서 코사인 A 나올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코사인 A 나오면 변 몇 개? 3개에 각 하나니까 X값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이건 뭐 계산하셔야 되겠네. 이거 구비지 같아도 숫자가 정말 피타고라스 수도 아니고 뭐 저딴 식으로 해놔. 양아치입니다. 이렇게 내놓으면 깔끔하게 계산 좀 떨어지게 해줘야지. 자, 없으시면 다음 147페이지요. 147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148페이지 질문 148쪽 없으시면 149쪽 768번 쪼매나게 세모표 1학년 때도 얘기했듯이 다시 한 번 더 평행 사변형 나오면 다시 무슨 사변형 나오면 평사 나오면 기억하셔야 될 것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평행사변형의 정의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그 다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뭐 그 다음 어짜리 저짜리 해가지고 총 5가지 배우는데요. 그거를 다 가시는 게 아니라 평사 나오면 기억하셔야 될 건 기본적으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평사 나오면 대각선이 서로 몇 등분? 대각선이 서로 몇 등분? 그렇지. 다시 대각선이 서로 몇 등분?
2등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 다시 한 번 더. 대각선이 서로 몇 등분? 2등분. 한 번만 더. 대각선이 서로 몇 등분? 2등분. 됐냐 안 됐냐? 무조건 고등학교 땐 저거밖에 저거 밖에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90% 이상은 대부분 저것만 씁니다. 표현 이해갔니? 다시 대각선이 서로 몇 등분? 다시 한 번 더. 대각선이 서로 몇 등분? 2등분. 이것만 쓴다고. 그럼 거기 평소 딱 그거 맞잖아. 대각선이 일단 몇 등분 해야 돼? 대각선이 일단 몇 등분 해야 돼? 2등분 해야 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얘 2등분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 평사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만약 대각선 길이를 알고 있다면 두 대각선과 그 다음 끼인 값 줬으니까 공식을 써먹을 수 있는데 현재 모양에서는 그거는 써먹어 못 써먹어? 못 써먹어. 그러면 대각선이 2등분 돼 있을 때 여기 길이가 현재 문제에서 얼마라고 알려줬어? 요 길이가 8이라고 알려줬지. 그럼 이 모양의 삼각형에서 이 길이 A 잡고 요 길이 B 잡으면 변 몇 개? 3개. 각 몇 개? 1개. 무슨 법칙 쓸 수 있니? 시작. 그렇게 쓸 거야? 그럼 계산하기 힘들지 않겠어? 이거 그냥 쓰는데? 다시 8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됐냐 안 됐냐? 다음 마이너스 몇 AB에? 2AB에 곱하기 코사인 몇 도? 60도. 그럼 얼마? 코사인 60도 얼마? 2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AB. 됐니? 다음 걔가 60도 나왔다면 여기가 60도면 여기가 그럼 몇 도 나오니? 120도. 그러면서 이변 길이 얼마인 거야? B인 거야. 이 길이 얼마 줬고? 10 줬고. 이 삼각형에서도 변 몇 개? 3개. 각 몇 개? 하나. 무슨 법칙 쓸 수 있어? 코사인. 시작. 10의 제곱 10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곱하기 코사인 몇 도? 코사인 120도. 각 변하면 코사인 뭐? 파이 마이너스 몇 도? 60도. 180도 마이너스 몇 도? 60도. 그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몇 도와 똑같아? 60도와 똑같죠? 그럼 얘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B가 10의 제곱. 부식 뭐하면? 연립하면 빼버려. 10의 제곱 빼기 뭐의 제곱은? 8의 제곱은 몇 AB? 2AB. 얘는 그러면 10 빼기 8 2 곱하기 10 더하기 8 18한 게 2AB. AB 얼마? 18 변 무슨가? 끼인가? 넓이 하나 나오지? 변 끼인가? 넓이 나와? 나와. 그런 다음 몇 배 해주시면 돼? 2배. 됐지? 됐어? 그래서 가장 기본은 평사 나오면 다시 뭐 대각선 서로 몇 등분 한다? 2등분 한다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 같은 경우도 얘도 독특한 유형이니까 저 대각선 2등분 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필요하신 거 먼저 정돈.
자, 제일 왼쪽은 지웁니다. 자, 가운데도 지워요. 자, 다음 넘기셔가지고 150페이지 질문이요. 150쪽 없으시면 51쪽 질문이요. 51쪽 없으시면 다음에 52쪽 질문이요. 80 몇 번? 80 몇 번? 86번? 또 82번 또 84번에 CD 길이 84번의 CD 길이. 오케이. 자, 두 개 가겠습니다. 82번, 84번, 86번 세 개. 자, 82번부터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12팔짜리 무슨 사각형이 있는데 직사각형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때 삼각형 누구의 넓이 구하라 그랬어? A, P, B라는 놈의 식기에 뭐 구하래? 넓이 구하래.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A, P, B의 뭐를 찾아야 되는데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 요놈의 식기 잘 쳐다보니까 어쨌든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빨리 머릿속에 기본기 떠올리시라는 거야. 뭐하고 뭐를 쓰든가 밑변 높이를 쓰든가 또는 변변기인가. 그렇지, 변변기인각. 됐냐 안 됐냐? 그럼 밑변 높이나 변변기인각인데 일단 밑변 높이로 보려면 밑변은 당연히 누구를 AB 써야 되고 다음 높이는 P에서 선분 누구에다? AB의 무슨 발? 수선의 발. 다음 만약 변변기인각을 한다면 다시 변변 무슨 각을 하면 기인각하면 각 누구 알아야 되니? BAP. 그렇지, BAP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됐어 안 됐어? 그러면 그 중에 뭘 써야 될지 현재까지는 판단이 안 서.
그럼 어쨌든 그 둘을 찾아내야 되는데 도형이 무슨 사각형이라 그랬어? 직선 직사각형 나오면 뭐 떠올려라? 90. 90도 떠올려라. 그러면 BAP 각이 나와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각도 표현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겠지요. 표현됐냐 안 됐냐? 즉 그 얘기 무슨 소리냐면 직사각형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들 도형 나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를 써먹는 연습을 제발 좀 하시라고 가장 기본적인 정의 떠올려야 될 거. 얘 각이 90도니까 문제에서 변변 끼인각을 하려고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잡는다면 이 각은 뭐라고 표현되니? 2분의 파이 여기서 그렇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그때 요 모양의 오른쪽의 삼각형에서 여기 길이가 얼마? 12 12. 다음 요 길이 얼마? 9 9. 요 길이 얼마? 6 6. 그럼 변 몇 개? 연습이 각 몇 개? 하나. 그러면 얘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코사인 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됐냐 안 됐냐? 그럼 이놈의 식기는 뭐 곱하기? 2 곱하기 9 곱하기 얼마? 12분의 뭐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더하기 12제곱 빼기 다음 뭐의 제곱? 6의 제곱. 됐어 안 됐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나 바로 뭐하고? 합? 못 써버리고 합차 6 곱하기 얼마? 18. 9 빼가지고 약분 바로 갈 거 아니야.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래서 계산이 조금 깔끔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거 지랄 맞았다고. 근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각변하면 누가 되니? 아우 야 이게 늦으면 힘든 거야. 빨리 연습하라고. 사인 세타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삼각형 선수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각변환이 늦으니까 안 된다고요. 각변환이 빨리빨리 되는 게 머리에서 조금 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편합니다. 그러면 넓이 끝났지? 됐어? 다음 782번 했고요. 84번 가겠습니다. 84번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짜리 원에 뭐하고? 내접하고 각 A가 몇 분의 파인? 3분의 파인 누가 존재하고 있다? 선분 삼각형 ABC가 있고요. 호 BC의 점을 잡은 다음에 sin BCD라는 각에 대한 각 BCD에 대한 sin 값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누구하고 누구를 더하여라. BD 더하기 누구를 구하여라. CD를 구하여라. 표현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누구를? CD를 먼저 뭐 하는 경우? 찾는 경우를 자꾸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요. 표현 됐어 안 됐어? BC 길이는 찾았다고 했으니까 BC 길이는 얼마 나옵니까? PD 안 나왔어. 응? BD 길이는? 8? BD 길이는 8. 다음 BC 길이는 찾아 못 찾아? 찾을 수 있어요. BC 길이는 어떻게 찾으면 돼? 3 사인 3분의 파이는 4루트 2분의 그렇지. 계산하면 BC 길이 찾아보세요. 문제에서 7분의 2. 얼마 나와? 2루트 20. 2루트 21.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 라지 R이라는 게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냐면 라지 R이 2루트 7. 그럼 봐. 여기 8 나왔고. 아, 저 코사인 쓰면 코사인 쓰면 됐어? 그럼 이제 보여? 그러니까 써놓고 그 다음 변기를 갖다 주셔야지. 됐니? 그럼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786번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짜리? 4짜리 뭐? 정사각형 나오면 뭐 떠올려라? 변다 같다는 다 대부분 떠올리니까 뭐 떠올리라고? 90도. 다시 뭐 떠올리라고?
90도 제발 좀 이 기본기 자꾸 잡으셔야 된다니까. 됐냐 안 됐냐? 다시 뭐 떠올리라고? 90도. 90도. 표현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표현됐니? 다시 한 번 더 뭐 떠올리라고? 90도 기본적으로 떠올려야 돼. 자, 그랬을 때 BC와 CD의 무슨 점을? 중점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MN. 중점 잡았으니까 각각의 변길이 나와 안 나와? 나와. 됐냐 안 됐냐? 거기까지 표현 됐니? 됐어? 다음 요놈의 식기에서 각각의 중점 길이에서 이 잡았고 BN과 DN의 무슨 점을? 교점을 얼마라고 한다고? 5라고 한다고. 표현 됐니? 그럼 각각 길이 나왔으니까 BN의 길이 찾아 못 찾아? 다음 그 다음에 DN의 길이도 찾아 못 찾아? 찾을 수 있어요. BN의 길이랑 DM의 길이 각각 얼마 나오니? 2루트 5. 여기까지는 됐냐 안 됐냐? 여기까지는 됐니? 거기까지는 됐어? 자, 그럼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거기까지 나왔으면 그 다음 모양이 여기에서 이제 잘 안 보이는 게 이제 786번인데 이 각 세타 주고 다음 우리는 90도 기본적으로 써먹어야 되니까 표현 됐니? 90도 써먹어야 되니까 요 길이 2루트 5 찾았고 이 길이도 얼마 되는 거 찾았어? 2루트 5 되는 거 찾았지. 다음 정사각형 나왔으니까 90도를 떠올린다는 건 자연스럽게 요거 그으면 이 모양이 무슨 삼각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그렇지. 직각이등변 나와. 다음 얘가 무슨 점이었어? 중점이었지. 얘도 무슨 점이니? 중점이었지. 그러면 이렇게 그어도 무슨 삼각형 나오니? 그렇지. 직각이등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 선하고 이 선이 필요한 거야. 기본적으로. 둘이 평행하자는 거. 그럼 얘를 보는 순간 잘 봐봐. 사인 세타 찾으라고 했잖아. 변길이 알면은 변변 또는 뭐 변변기인각을 쓰든 아니면 세변 각 하나를 써먹을 수 있는데 이 각각의 변길은 현재 찾아 못 찾아? 못 찾아.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럼 얘 못 찾으니까 요놈의 식기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기본은 요 사각형 보여 안 보여? 뻘갱이 사각형 보이니 안 보이니? 사각형 넓이 구하냐 못 구하냐? 사각형 거기에서 보면은 누가 되냐면 BMND 얘 넓이 구해 못 구해? 다시 재윤아 무슨 삼각형? 무슨 삼각형? 그럼 사각형 BMND 넓이 구해 못 구해? 구할 수 있어. 시작.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다음 빼기 2분의 1 곱하기 뭐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됐어? 얘는 변이 대각선 끼인가? 됐냐 안 됐냐? 2분의 1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다음 무슨 세타? 같지요? 마무리. 표현 이해 갔어? 됐니? 요렇게 하는 게 하나의 방식이 있고요. 다음 요거는 계속해서 응용하시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시 1학년 때도 연습을 하셨던 게 여러분들이 뭐가 있었냐면 1학년 때 도형 문제가 나올 때 다시 1학년 때 뭐가 나올 때 도형 문제 나올 때 직사각형이라든가 또는 정사각형 또는 정삼각형 요런 도형 또는 원 나오면 어디에 옮겨서 문제 풀어도 된다고? 좌표 어디에 옮겨라?
평면에 옮겨서 문제 풀어라. 되냐 안 되냐? 여기도 동일해. 만약에 본인이 대신에 이건 시간 과정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시간을 이거는 다 쓰는 연습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표현 됐어? 만약 시간 여유가 남으면 안 풀리는데 시간 여유가 돼? 그러면 그냥 좌표 평면에 옮겨도 돼. 그럼 좌표 평면에 이 평면도를 옮기려면 원점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원점 누구 잡을래? 점 누구 잡을래? B. 원점을 점 B로 잡아. 원점 B가 원점 돼. 그럼 0,0지? 그럼 여기 끝에 있는 점 얘 몇 콤마 몇 나오겠니? 점 누구냐면 D의 좌표 몇 콤마면? 4,4. 여기까지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럼 D 4,4니까 거기에 중점인 누구 나올 수 있냐면 N점 나와 안 나와? N점 몇 콤마면? 4,2. 다음 요점 M점 몇 콤마면? 2,0. 여기까지 표현 됐어? 그럼 그 얘기는 직선 BN의 방정식 구하냐 못 구하냐? 구할 수 있어. 3번 BN. 요 직방은 기울기가 얼마 나오니까 2분의 1 나오니까 y는 2분의 1x야. 됐어 안 됐어? 다음 두 번째 직선 DM의 방정식 구해 못 구해?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지. 기울기가 2, 4니까 2에다 x-2 지나니까 직선 DM 얘는 y는 2 곱하기 x-2 됐어 안 됐어? 얘네 둘의 무슨 점? 그렇지 교점. 교점이 누가 돼? 점 누구야? 주식 뭐해? 그럼 좌표 나와 안 나와? 좌표 나오지. 이 길이 구해 못 구해? 구해 못 구해? 구할 수 있어. 이 길이 구해 못 구해? 구할 수 있어. 그러면 변변 끼인각 사인 세타 삼각형 넓이 구해 못 구해? 구할 수 있어. 좌표 구하는 순간 밑변 높이 나오잖아. 됐어 안 됐어? 이러고 끝내셔도 돼. 됐어? 그러니까 막혔을 때는 반드시 뭘로? 평면도형으로 얘를 좌표 평면에 옮기시는 거는 이건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됐니? 모의고사 문항이라든가 학교 내신의 지저분한 문항은 도형 자체로 못 풀 때가 많습니다. 그런 유형이 한두 개쯤은 꼭 나와요. 그거 나오면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이걸 빨리빨리 잡아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풀 수 있는 방향은 평면상에다 그냥 옮겨버리면 됩니다.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어디다 옮기라고? 좌표 평면에 옮겨서 풀어버리시라고. 표현 됐나요? 요거는 같이 노트 필기해 놓으셔가지고 교점 찾아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돈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풀이 오른쪽 페이지 가겠습니다. 저 주의하세요. 아니 뭐 여기다 같이 써도 되고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 (153쪽) 질문 없으시면 넘기셔서 154는 아니고 다음 교재권 노트 꺼내시고요. 큰 산을 넘었네. 또 다른 큰 산이 생겼네. 자, 봅시다. 내년 되면 아마 제일 많이 힘들어할 단원이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될 텐데, 물론 뭐 미적분이 어려우니까 미적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그나마 해결할 수 있냐 없냐를 최대한 갈라지는 단원이 미적분을 건너뛰게 된다면 수열 단원이 될 거고요. 삼각함수하고 수열이 고등학생이 제일 힘들어하는 단원입니다. 여기 두 개 단원 자체가. 그래서 이 수열이라는 거는 나중에 모의고사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항상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되고, 기본기에 충실한다는 건 단순해요. 나열하시면 되는데 그 나열을 안 하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귀찮아서. 그래서 최대한 나열해서 규칙을 찾는 걸 자꾸 연습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초반이든 후반이든 계속해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기본기는 둘 테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마지막 단원이 이제 수열이 될 거고요. 이 수열이란 놈의 식기는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숫자를 나열해 놓은 겁니다. 숫자의 나열.
즉 수를 나열했다 그래서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숫자를 나열을 하는데 그냥 나열을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나열한다는 건 랜덤하게 아무 숫자나 나열하지 않겠다고. 이해갔니? 그럼 숫자를 나열해 놨다는 건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는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 숫자들 사이에. 규칙이요. 그렇지. 규칙이 존재해. 그래서 이 수열 단원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규칙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열은 숫자를 나열해서 그 수 사이의 규칙을 빨리 잡아내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실 거고, 그 규칙 하는 거는 이제 공부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잡는 거에 대한 얘기는 알려드릴 테니까 가장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건 규칙을 발견하자는 게 목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갔어? 그래서 먼저 기초부터 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숫자를 나열한다는 건 이런 거란 얘기야. 3, 5, 7, 9, 11, 네모, 15 이렇게 숫자를 나열을 했어. 그러면 저 가운 네모에 들어올 숫자 얼마니? 얼마야? 13 나오겠지. 표현 됐냐 안 됐냐? 이런 식으로 저 규칙을 찾는 거라고. 그냥 가장 큰 단순한 지점은. 저걸 나중에 이제 식처럼 풀어내고 뭐하고 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고, 그랬을 때 저렇게 숫자를 나열하게 되면 저 수의 나열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로 있을 테니까 쟤들에 대해서 일단 명칭에 대한 것부터 우리는 공부를 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이 수열을 이렇게 나열했을 때 여기 있는 각각을 우린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이라고 얘기를 해. 다시 뭐라고 얘기한다고? 항. 그럼 3이라는 숫자는 저 숫자의 나열 중에서 몇 번째로 나타나는 항이니? 첫 번째. 그렇지. 그래서 쟤를 첫 항. 5라는 숫자는? 그럼 얘는 첫 번째 항. 그래. 첫 항, 첫 번째 항. 첫 항, 첫 번째 항.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몇 번째 나타나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얘는 몇 번째 항? 두 번째. 그렇지. 두 번째 항. 7은? 세 번째. 그렇지. 세 번째 항. 9는? 네 번째. 그렇지. 네 번째 항. 11은? 다섯 번째. 그다음 10 네모는? 여섯 번째. 그 다음 15는? 일곱 번째. 그렇지. 그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표현 됐어 안 됐어? 표현하는 거 먼저 이해갔어? 근데 저렇게 첫 번째 항,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한글로 다 쓰다 보니까 귀찮고 저 체제를 성립한 게 저렇게 표현하는 거 체제를 성립한 게 우리나라가 한 게 아니라 서양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를 써서 우리는 표현을 할 거고요.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쟤를 영어를 써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숫자가 나열이 돼 있다면 그 숫자들을 나열을 이렇게 놨을 때 이 숫자들이 그냥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이 모여 있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합기호를 사용을 하고 얘를 나타낼 때는 수열하고 중가로 기호를 사용을 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무슨 가로를 사용한다고? 중가로. 그 다음 문자를 당연히 쓴다면 우리는 한글을 쓰겠지만 서양 놈들이니까 당연히 뭘 쓸 거야? 영어 쓸 거 아니야. 그럼 영어 쓰면 가장 먼저 나오는 문자가 누구야? A. 그렇지. A. 다음. 그 다음 문자는 B. 그 다음 문자는 C. 그 다음 문자는 D. 그렇지. 그런 식으로 문자를 표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A를 사용하게 된다면 A라는 수열인데 그 놈의 식기가 여기에 오는 놈의 식기가 우리는 이제 여기 표현을 이제 조금 보셔야 되는데 자 봅시다. 얘는 몇 번째 오니까? 첫 번째 오니까 A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 A1. 그 다음 요 놈의 식기는 몇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 그럼 A라는 수열의 두 번째 항 A2. 됐어? 다음 얘는 그럼 몇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니까 A라는 수열의 세 번째 항 시작. A3. 그렇지. 쪼매맣게 아래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 요놈의 식기는? A4. 다음 요놈의 식기는? 다음 요놈의 식기는? 그렇지. 다음 얘는? 그렇지. 그렇게 읽으시면 돼. A5 몇 번째 항? 다섯 번째. 그렇지. A라는 수열의 다섯 번째 항. 그럼 A하고 B의 차이점은 뭐예요?
예를 들어 또 요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얘도 규칙성 있게 나열이 돼 있지요?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럼 이렇게 규칙성이 돼 있을 때 이 수열의 숫자 나열과 이 숫자 나열은 같아 달라? 두 개의 숫자 나열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잖아. 그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갔니? 다시 이 숫자 나열하고 이 숫자 나열은 같아 달라? 달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얘는 문자 뭐를 썼으면 A 썼으면 얘는 그럼 문자 뭐 쓴다고? B. 그렇지. B하고 모식갱이. 표현 됐어 안 됐어? 모식갱이는 좀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수열 B하고 모식갱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얘는 몇 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그러면 얘는 뭐라고 표현하고? B1. 다음 얘는? 다음 얘는? 그 다음 얘는? 다시 얘는? 됐니? 자, 잘 들어. 수열 뭐 하는 거라고? 나열하는 거라고. 나열하는데 숫자가 나열되는데 거기서 못 찾는 게 목표라고. 규칙 찾는 거 목표라고. 그 규칙을 못 찾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니까. 저걸 일반화해야 돼 나중에. 이해 갔니? 그 일반화하는 습관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가시려면 지금 몇 번째 물어볼 때 대답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대답을 하셔야 그게 나중에 매치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갔어? 일반화하는 과정이 저는 잘 안 돼요. 나중 되면 안 되는 형태가 나와. 그거를 볼 때 여러분들은 뭐 할 줄 아셔야 되냐면 쟤네들 규칙성을 발견하셔서 어떻게 뭐 일반화를 시켜? 저 과정을 하려면 지금 얘기한 B1, B2, B3, B4 저기에 대한 얘기를 할 줄 아셔야 돼. 전 그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런 선배들 치고 내가 한 번도 수열 제대로 하는 놈들을 못 봤거든. 하셔야 된다고. 자꾸 입으로 따라 하셔야지 그게 붙습니다. 처음 다룬 단어이기 때문에 붙어. 이해 갔니? 안 그럼 나중에 힘들다잉. 분명히 얘기했다잉. 다시 요놈의 식기는 B. 다음 얘는 비치. 그렇지. 얘는 그렇지. 표현 됐어 안 됐어? 표현 됐니? 그러면 이렇게 발견하는데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끝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숫자를 규칙성을 있게 나열을 하다 보면 됐니? 얘가 어떤 임의의 항을 표현할 수 있겠지. 다시 무슨 항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임의의 항. 즉 쟤를 뭐 할 수 있어? 1번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야 여기에서 287번째 항 누구야? 하면 287개 다 쓸 거니? 이해 갔냐? 다시 287번째 항 누구야? 하면 다 쓸 거야? 287개 다 쓰면 되죠. 아니 쓰면 돼요. 시간 여유되면. 뭔 소린지 이해 갔냐 안 갔냐? 287번째 항 또는 100번째 항 300번째 항 이런 놈들을 표현하라 그렇다면 걔네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항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 갖다 대입하는 게 빠른 거지 그걸 200개, 100개, 300개 다 나열해서 쓸 건 아닐 거거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어떤 임의의 항, 즉 얘는 뭐가 돼 있냐면 일반화가 돼 있는 항이야. 그럼 일반화되어 있는 항이기 때문에 걔를 우리는 무슨 항이라고 취하냐면 일반 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시 무슨 항이라고 얘기한다고? 일반 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이 일반항은 얘는 수열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무슨 수열? A라는 수열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러면서 첫 번째 1, 2, 3, 4, 5 요렇게 들어가잖아. 1, 2, 3, 4, 5라는 게 얘는 자연수지야. 자연수면 문자로 표현하면 소문자 누구 쓸 수 있니? N 쓸 수 있어. 표현 됐어 안 됐어? 자연수는 N이잖아. 정수 Z 1학년 때 배웠잖아. 됐니? 그렇기 때문에 일반항을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건 임의의 항. 그래서 AN 요렇게 쓰시고요. 표현 됐냐 안 됐냐? 다시 뭐라고 쓰라고? AN. A하고 A라는 수열의 N번째 항. 됐어 안 됐어? 얘를 해석을 하실 때 다시 얘를 뭐 할 때는 해석을 할 때는 얘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n번째 항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가서 안 헷갈려요. 표현 이해갔어? 저 n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반항은 n번째 항이라 그랬으니까 일반항의 형태는 문자 누구에 대한 식으로 n에 대한 식으로 당연히 표현이 될 것이고 그 n에다 얼마를 넣게 되면 1을 넣게 되면 그럼 얘는 뭘로? n 대신에 얼마? 1 갖다 넣으라는 거야. 다시 n에다 얼마를 갖다 넣으면 2를 갖다 넣으면 몇 번째 항을 나타내니까 두 번째 항을 나타내니까 여기 나와 있는 n에도 얼마를 갖다 넣어라? 2를 갖다 넣어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밑에 있는 수열 요 놈의 식기에 무슨 항을 표현하면 일반화된 항 일반항이라는 놈의 식기를 표현을 하려면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시작 B N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 중괄호 안에 써있는 숫자는 A, N, B, N이라 쓰고 요 놈의 식기들이 무슨 항을 의미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요 표현이 무슨 항을 나타낸다고? 일반항을 갖다 넣는 거라고. 다시 중괄호 안에는 무슨 항을 갖다 넣는 거라고? 일반항.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그 얘기는 뭔 소리냐? 이 일반항을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다시 봐. 1을 넣었을 때 얼마 나와? 2 나오지? 2 넣었을 때 얼마 나와? 4 나와.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 3 넣었을 때 얼마 나와? 6 나와. 그럼 10 넣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20 나와야 돼. 맞아 틀려. 한 3, 4개만 해도 머릿속에 단순한 규칙 들거든. 그럼 n 넣었을 때 얼마 나와야 되니? 그렇지. 그게 일반항 찾는 연습이라고. 그러니까 B1, B2, B3, B4 계속 연습하셔야 된다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2배 이거야. 머리에서 2배 이거야 머리에는 자연스럽게 읽는 거거든. 아 귀찮아 안 해? 나중 돼서 일반항 못 찾아갖고 헤매지 마시고. 저 어려워요. 그건 뭐 네 사정인 거고. 분명히 저는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길을 알려드렸습니다. 자꾸 따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게 익을 때까지 입에 익어서 머리에 자연스럽게 안착될 때까지는 최소한도로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될 건 읽으셔야 돼. 그래서 얘는 일반항인 걸로 이해. 그럼 100번째 항 찾으라면 n에다 얼마 갖다 넣으면 돼? 100. 그럼 여기도 얼마 갖다 넣으면 돼? 100. 128번째 항 찾으라 그러면 n에다 얼마 갖다 넣으면 돼? 그럼 뒤에도 얼마 갖다 넣어야 돼? 그렇지. 이렇게 갖다 넣으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구나. 자, 다 됐지요? 자, 봅시다. 수열 어디에서 문제 시작. 수열 뭐에서? AN. 중괄호 치고 AN 줬다는 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얘가 무슨 항? 그렇지, 일반항. 일반항이란 얘를 받아들였다는 건 AN을 어떻게 해석해라? 몇 번째 항? N번째 항. 표현 되냐 안 되냐? 다시 일반항이란 표현이 됐다는 건 해석하면 몇 번째 항? N번째 항. 표현 됐어 안 됐어? 표현 이해가니? 다시 무슨 항? N번째 항. 됐나요? 그 연습을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N번째 항이야? 근데 AN을 이렇게 줬다는 건 이건 몇 번째 항의 형태가? N번째 항의 형태가. 어렵잖아. 단순하게 나오지 않는다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수식 보시면서 가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그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때 뭐 숫자가 좀 지랄맞지야? A 요 놈을 구하여라. 그러면 얘가 일반항 N번째 항의 형태니까 A3을 해석하면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돼? 시작! N이 3일 때 땡. 몇 번째 항? 그렇지. 다시 A1 몇 번째 항? 첫 번째 항. A2 몇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 해석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 AN 몇 번째 항? 그렇지. 당연한 거야. 똑같이 표현 들어간 거니까.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A3 해석하면 몇 번째야? 세 번째. 그렇지, 세 번째 항. 그럼 세 번째 항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맞아 틀려? 그러면 여기에 누구 들어갈 자리에? n 들어갈 자리에 얼마 갖다 넣으면 돼? 그렇지, 3 갖다 넣으면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n에다가 얼마래? 3 그대로 대입하면 A3이란 놈의 시키면 9 더하기 9 더하기 2 해가지고 20 이렇게 찾으시는 게 가장 기초적인 얘기인 거고 다시 한 번 더 만약 수열 AN에서 AN 플러스 1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가 될 때 A 뭘 구하라 그랬냐면 3을 구하랍니다. 그럼 됐어? 됐니? 자 그러면 그냥 뒤에 가면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이 바뀌는 순간 여기서 절기 시작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왜 그렇게 저냐면 거의 1학년 그 초반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보면 다 이걸로 끝나요. 다시 다 뭘로만 나온다고? AN밖에 안 나오거든. 문제풀이의 95% 이상이 다 AN밖에 안 나와. 근데 시험 문제나 모의고사로 넘어가면 이거보단 다른 놈들로 더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절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해놓고 가셔야 돼. 그 얘기는 다시 한 번 더 수열하고 무슨 가로 안에? 중가로 안에 뭐 나왔어? AN 나왔지? 이게 그럼 무슨 항? 일반항. 일반항이라는 얘기는 해석하면 몇 번째? 그렇지. n번째가 AN이야. 다시 n번째 항이 모인 거라고? AN이라고. 표현 됐냐 안 됐냐? 읽으세요. 시작. 다시 읽어. 시작. 됐니? 한 번 더 읽어. 시작. 해석하면 그렇지. 됐냐 안 됐냐? 다시 몇 번째야? n 더하기 1번째야. 표현 됐어 안 됐어? 다시 몇 번째야? n 더하기 1번째야. 이렇게 해석하고 끝내는 거라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순간 힘들어하거든. 표현 됐니? 그럼 n 더하기 1번째 항이 이렇게 표현됐대. 그때 뭐 구하래? A3. 읽은 건 A3. 해석하면 그렇지. 뭐 구하라고? 세 번째 항 찾으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세 번째 항 찾으래? 그럼 세 번째 항 찾으려면 누구 들어가 있자리에? 얼마 갖다 넣으면 돼? 그렇지. 그럼 돼. 얘 n 플러스 1번째 항인 거니까.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n에다 얼마 갖다 넣으면? 2 갖다 넣으면 A3은 4 더하기 6 더하기 2 계산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왜? n에 2 갖다 넣으면 맞잖아 이거. 됐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습하셔야 되는 건 해석과 읽는 거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줄 아셔야 그냥 그 기초는 싹 다 돌아간다고. 표현 됐니? 어이? 여기까지 정도?
안 쓰신 분 찍으시고 왼쪽은 지울 겁니다. 왼쪽 지워도 되나요? 없으면 지웁니다. 자, 나머지 필기는 조금만 이따 하시고 칠판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저런 기본형 수열의 기초적인 표현을 다 배웠기 때문에 뭐를 할 거냐면 이제 규칙이 정해진 수열들을 먼저 배울 거고요. 그 규칙이 정해진 수열들은 당연히 용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과과정상에서는 두 가지만을 다루는 게 끝인데 근데 실제로 교과서에는 그 두 가지 말고 다른 형태도 나와요. 그래서 걔네들은 용어까지만 따로 그냥 기억하는 걸로 가서 총 기본적으로 다루는 수열은 4가지 정도를 학원에서는 배울 거고 어쨌든 교과서에는 두 가지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등차수열이라는 거야. 그럼 등차수열이라는 건 어떤 규칙을 갖고 있냐면 다시 한 번 더 등차수열 말 그대로 등차 차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다시 뭐가 일정하다고? 차라는 건 더하라는 거야 빼라는 거야 곱하라는 거야 나누라는 거야 빼라는 거. 빼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뺀 값이 일정하다고. 표현 이해 갔니? 그렇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무조건 문제풀이의 기본은 얘의 기본은 빼세요. 기본은 무조건 빼는 겁니다. 왜? 말 그대로 뭐가 일정한 거니까. 뺀 게 일정한 거니까 그 빼라고 그냥. 다시 뭐 하라고? 빼! 그게 기본이야. 표현 됐니 안 됐니? 물론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지만 가장 기초는 어쨌든 저쨌든 빼라는 겁니다. 해석을 하셔가지고. 그럼 그걸 뺐는데 그때 그 일정한 차, 요 일정한 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정한 차. 차가 일정해 얘를 공차라고 표현을 하고 공통의 차, 그래서 공차라고 나타내고요. 그 음료수 아니다. 됐니? 그 대만거 음료수 그 펄 들어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일정한 차, 공차를 나타내고요. 문자로는 D를 사용합니다. 다시 문자 뭐 사용한다고? D. 됐어? 그래서 얘를 우리는 공차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일반항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등차 수열 AN에서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표현이 되는 순간 중괄호 안에 AN 들어와 있으니까 저 안에 있는 게 무슨 항? 일반항. 일반항이 뭐라고 나와 있어? AN 나와 있지. 제가 그럼 몇 번째 항? 그렇지. 그렇게 해석하고 가시는 게 기본이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문제에 따라서 저건 항상 바뀔 거기 때문에 일반항이 뭐냐라는 거는 저 표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항상 바뀝니다. 그건 이제 계속 가면서 연습하셔야 되고 그래서 중괄호 안에 AN 들어와 있으니까 요놈의 식기는 어쨌든 n번째 항의 형태가 AN이란 놈의 식인데 제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일반항의 형태가 나타나는지를 보겠다고. 그럼 다시 한 번 더 뭐가 일정하니까 차가 일정하니까 뭐 하라고? 그렇지. 그럼 해석하면 두 번째. 그렇지. 해석하면 첫 번째. 뭐 하라고? 빼라고. 그럼 둘이 항 차이가 몇 개 나니? 한 개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차도 몇 번 나겠어? 한 번 나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그 차는 D. 공차. 다시 한 번 더. 해석하면 시작. 세 번째 항. 해석하면 두 번째 항. 항 차이 몇 개나? 하나. 누가 더 뒤에 나오는 항이야? A3. 됐니? 그러니까 그놈의 식기를 뭐해? 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라고. 그러면 얘는 뭐? D. 차 일정한 차. 얘네들의 차도 얼마? D. 다시 한 번 더. 해석하면 시작. 네 번째 항. 얘랑 항 차이 하나 나는 건? A3. 또? A. 두 개 있겠죠? 그 중에 더 앞에 나오는 항 얘니까 얘를 뭐 해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라. 그럼 뭐? D 일정한 차.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몇 번째 항을 원하는 거니까 무슨 항의 형태를 찾고 싶다고? 일반항의 형태. 일반항이라는 건 몇 번째 항을 의미한다? 다시 일반항이라는 건 몇 번째 항? N 번째 항. 그렇지. 일반항 이미화 시킨 거. 왜 N이에요? 자연수니까 기본적으로. 나중 되면 K도 쓰이고 모두 어쨌든 다 쓰여. 그건 그때 가서 해석하시면 되고.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러면 N번째 항. 얘보다 항 차이 하나 나는 건? A N 그냥 AN- 안 해도 되고 몇 번째 항? N-. 1번째 항도 있고 또? N 더. 그렇지. 그게 그냥 머리에서 자연스럽게 돌려면 계속 얘기하셔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먼저 박혀야 돼. 다시요. 이게 머리에서 박히셔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얘기해서 박혀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다 외워야 된다 수식. 얘에서 그러면 얘보다 전에 나오는 항은 몇 번째 항? N-. 그렇지. 그럼 걔를 표현하면 A 뭐 N-. 됐어 안 됐어? 둘을 뭐하면? 빼면 그것도 얼마? D.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 새끼를 찾고 싶은 거라. 표현됐니? 그럼 쟤 어떻게 찾아요? 뺐으니까 반대로. 다시 뺐으니까 반대로. 빼기의 반대는? 그렇지. 다 더해.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다시 뭐해? 다 더해. 됐냐 안 됐냐? 그럼 다 더하게 되면 봅시다. 투 지워져 안 지워져?
3 지워져 안 지워져? 4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져. 같은 패턴 반복될 거야. 점점점이니까 AN과 AN-1 그 중에 몇 번째 지워지니? N-1 그렇지. 그렇게 잡고 가시라고. 몇 번째? N-1 됐나요? 계속해서 그 연습하시라고. N-1번째 지워져. 그럼 좌변에 남는 건 시작. A A1 됐냐 안 됐냐? 다음 요놈의 쉽게는 그럼 D를 계속 뭐 하면 돼? 더해야 되겠지? 점점점 나왔으니까 뭐 판단? 개수 판단? 개수 판단의 가장 기본은 뭐부터? 다시 뭐부터? 됐니? 1학년 때부터 계속 연습시켰잖아. 이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써먹어야 된다고. 개수 판단의 가장 기본은 뭐부터? 1부터. 다시 뭐부터? 1부터. 자, 몇 개? 됐죠? 1부터 n-1 됐어 안 됐어? 2부터 n은 1부터 n까지 해서 누구 빼? 1 빼면 되잖아.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항상 개수 판단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럼 D를 몇 번 더하니? N-1 그럼 간단히 표현하면 똑같은 걸 여러 번 더해. 그렇지 시작. N-1 그렇지. 그러니까 요 놈을 쉽게 해서 AN은 이항시키면 A1 더하기 n-1 곱하기 D. 됐니? 요게 일반항을 찾는 가장 기초적인 연습인데 우리 이거를 외우진 않을 겁니다. 다시요. 얘를 쓰진 않을 거라고. 학교 내시는 요 놈을 쓰지만 문제 풀다 보면 저건 안 써도 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저거를 좀 더 해석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요 놈에서 세 번째 항을 찾고 싶어? 그럼 문자 누구 들어갈 자리에? 얼마 넣어야 돼? 다음 10번째 항을 찾고 싶어? 문자 누구 들어갈 자리에? 얼마 넣어야 돼? 그럼 저 식에선 변수가 누구니? 그렇지. 변수 n이야. 다시 이 식은 변수가 누구니? n이야. 그럼 당연히 d는 공차니까 뭐 취급이야? 상수 취급이야.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어? 그럼 변수 상수 구분이 갔으니까 얘를 변수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d 곱하기 n 마이너스 d 플러스 얼마? a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셔야 될 건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얘의 특징은 얘는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다시 누구에 대한 몇 차식? 맞아 틀려? 됐어 안 됐어? 1차식 됐지요? 다음 n의 개수가 얼마니? n의 개수가 문자 누구야? D 상수잖아. D 이게 누구라고? D가 뭐 의미한다고? 그렇지 공차. 이거를 기억하시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거. 외우지 마세요. 안 외워도 나중에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냥 기초 연습하다 보면. 됐니? 나중 되면 대부분 뭐 하냐면 학교에서 이거 외워갖고 문제 풀던데요? 하지 마시라고. 문제 보시면서 얘 갖고 판단하는 연습 시켜드릴 거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하셔야 될 건 이 등차수열 일반항에선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표현이 되면 다시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표현이 되면 1차식으로 표현이 되고 n의 무엇이? 개수가 뭐가 된다? 공차. 됐어? 다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표현이 되면 1차식으로 표현이 되면 n의 개수가 뭐가 된다? 됐지요?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은 공부는 이거를 하시라는 거지 위에 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계속해서 써먹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대신에 요 과정은 조금 기억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등차 수열, 뭐가 일정한 수열이니까? 차가 일정한 수열이니까 뭐 해라? 그렇지, 빼라. 무조건 빼라. 됐냐 안 됐냐? 빼고 그 다음 마지막 일반항을 유도하려면 뺀 다음에 그 뺀 식들을 싸그리 다 뭐 해라? 그렇지. 됐죠? 반대로 더해라. 빼기 반대 끝. 됐나요? 그 개념을 계속해서 먼저 머리에다가 기본적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필기하시고 밥 먹고 7시에 우리 미적분 할 테니까 그거 준비해 갖고 오시고요.